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센터장 안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연초부터 가스비랑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예. 걱정이 크잖아요. 예. 하지만 다행히도 에너지 요금도 줄이고 또 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예. 효자 같은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예. 소개해 주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죠. 근데 예. 이 시청자분들께는 이 사업이 좀 낯설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건축물이 한번 신축하면요, 노후화가 따릅니다. 노후화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 건축물의 노후화는요, 가장 외기에 접한 마감재, 창호, 단열재부터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현상으로 주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됩니다. 이런 많이 에너지가 손실되는 노후된 건축물을요, 단열재라든가 창호 교체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나아가서 실내 공기도 쾌적하게 하고 나가서 일자리도 확대되는 아주 독특한 효과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네.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거기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고 하니까 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예, 이게 주로 공사 전 그린 리모델링을 공사를 거친 건축물에서 약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30%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그렇죠. 맞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군요. 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줄이나요? 온실가스 저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요, 밖에 외장재라든가 마감재가 가장 먼저 노후화되거든요. 네. 이런 노후화된 건물을 주로 밖으로 새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단열재 교체라든가 창호 교체, 요걸 통해서 하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주로 패시브형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요, 환기라든가 설비라든가 고성능 효율 에너지, 나아가서는 태양광을 사용해서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한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그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요거를 액티브형 그린 리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고 액티브형 그린 리모델링을 적절하게 공사를 수행한다 그러면요, 약 20%에서 최대 5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프랑스는요, 어느 일정 기준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아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린 의무화에 따라서 공사를 일단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따라서는 공사비에 따른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제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건축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자기가 건축주의 부담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요, 이후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네. 소득으로 대출을 변제해주고, 따라서 국가도 이런 이자를 면제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해줄 만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영국 같은 이런 해외 선진국은 의무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나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요. 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라든가 네. 그린 모델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공에 따르지 못하지만요, 곧 이어서 우리나라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곧 의무화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린 리모델링은 예.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공공기관 부문이 확실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주로 안전 취약자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보건소. 네. 이런 건물들은 안전 취약자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특히 환기시설이라든가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계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그린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20년 한 해 보통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약 600여 개 동의 그린 리모델링을 공사를 진행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탄소 절감량은 5,000톤 이상 절감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약 네. 3,000명 정도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일자리까지 네, 창출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 부문 사업에서는 아까 전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에 있어서 무이자로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 무이자까지는 우리나라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신에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약 3%,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가스비도 대폭 상승됐고요. 그에 못지않게 그 금리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중 금리가 5%, 6%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3 내지 4% 가지고는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지금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 건물에 대한 그 그린 리모델링이 좀 성적이 저조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는요, 보통 이자 지원율을 4%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5%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네. 온실가스까지 감축이 되잖아요. 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국토안전 관련에 등록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건축주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 예정서 그리고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사업 공사 완료 확인서를 국토안전관련이 승인해가지고 검토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네.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국토안전관련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 ARS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화도 번호 되어 있습니다. 1588-8788로 전화해 주시면요. 네. 친절한 상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전화를 해서 신청 대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경남 지역의 건축물 가운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적용된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2020년하고요. 2021년 사업을 통해서 경남 지역에서는 총 112건의 공공건축물, 주로 어린이집, 요양원 등이 시작했는데요. 네. 올해는 또 경로당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요. 사천시 그 삼천포 보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창군 중동 어린이집은요. 그린 리모델링 대표 사업, 이걸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공사비도 2배 정도를 대충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아주 그냥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처럼 자리 잡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올해 또 23년부터 여러 가지 거창 군립 노인 요양병원이 대표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요. 네. 역시 많은 그 사업 지원이 예상될 것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참고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공공하고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공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요양원, 의료원에서요. 올해는요. 경로당 그리고 파출소까지 확대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작년 못지않은 그런 그 그린 모델 사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키는 역시 민간 건축물의 그린 모델링 활성화가 여기 키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자율도요 작년 대비 1% 내지 2%를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거주 환경이라든가 그 환경 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건축물에 초점을 두고요. 저희들은 많이 활성화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센터 안충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본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